안녕하세요. 스포츠 경영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OT와 2차 시 영상 잘 보셨죠? 예, 그 과제는 과제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예요. 제가 낮에도 카톡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는데 착오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이 온라인 강의에 대한 부분은 한 학기 동안 열어놨지만 제가 제시한 과제는 한 학기 동안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저번 주에 봤던 영상을 보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의 시간을 준 거죠. 목요일까지요. 일주일의 시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업로드가 완료돼야 과제 제출이 됩니다. 혹시나 약간 착각을 하고 한 학기 내에서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낮에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꼭 확인을 하시고요. 못 본 친구들은 아니구나, 못 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수 없구나. 봤던 친구들이 못 봤던 친구들한테 꼭 전달해서 다 같이 과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2주차 1차 시예요. 제가 이제 일부러 수요일 날은 1차 시,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2차 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1차 시 1시간짜리 수업인데요. 건너뛰고 2차 시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좀 수업 치수 문제도 있고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오프라인 1시간이 온라인 20분에서 25분 정도 이렇게 비율이 맞기 때문에 오늘 이 1시간도 제가 20분 정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2차시 수업 때는 2시간이기 때문에 약 40분에서 50분 사이 정도가 강의가 진행될 것 같고요. 욕심 같아서는 저도 이게 실시간으로 좀 강의를 좀 하고 추석도 부르면서 그 시간 좀 쭉 채우고 싶은데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되네요. 갑작스럽게 준비도 해야 되고 이걸 원래 했던 사람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마이크도 여기 보죠, 마이크. 예. 그리고 이것 등등 준비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예, 여기 혹시 어떤 개인 TV 이런 것들 운영하는 친구 있으면 자문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카메라로, 집에 있는 카메라로 녹화를 하고 이것을 스마트 캠퍼스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또 학교 스마트 캠퍼스 서버가 폭주해서 동영상이 원활하지 않으면 제가 이 영상을 좀 압축해서 학습 시간은 여러분들이 스마트 캠퍼스에서 소화를 해내고 이 영상 수업 강의 영상은 저희 단톡방밖에 없잖아요. 단톡방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강 전문 강사는 아니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수업이 임시적으로 하는 비대면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인강처럼 좀 딱딱하게라든지 단순한 지식 전달 차원으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제가 지금 편안하게 비대면이지만 대면인 것처럼 해서 여러분들과 스포츠 경영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다양한 관련된 얘기도 하고요. 또 필요에 의해서 어떤 여담 같은 것들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않고 같이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라인 캠퍼스에서 쓰는 용어 학습이에요, 학습. 예, 학습을 잘 하시고 저는 학습자들이 어떤 이 스포츠 경영 2주차 1차 시 때 학습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만 전달하고요. 하겠습니다. 오늘 교환도 올라와 있는데요. 교환 PPT 파일을 PDF로 전환해서 올려놨고요. 그리고 총 페이지 수가 2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다가 21페이지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환이 2주차 교환이 될 수도 있고요. 강의 계획서 얘기할 때 3주차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진도에 따라서 제가 이 완급 조절을 해 나갈 테니까 일단은 2주차 1차 시는 이 강의 교환으로 시작을 하고 몇 페이지까지 나갈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1장에서 스포츠 경영이란
무엇인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스포츠 경영이라는 것은 스포츠와 경영이라는 게 이제 합쳐져서 만들어진 학문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되고 경영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영역을 지금 이제 그 3학년 올라오는 학생들인가요? 4학년 올라오는 학생들까지인가?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융합 전공이라든지 복수 전공 이게 그 필수라고 해야 하나? 의무화? 돼 있죠. 그 친구들은 이제 체육학을 하면서도 경영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복수 전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영학과 학생들이 체육학과 복수 전공을 하면서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제대로 이제 경영학에 대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제 스포츠 경영을 제대로 배운다고 볼 수 있겠죠.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깊이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체육과 스포츠라는 영역과 경영하는 영역을 둘을 알고 있어야 이 스포츠 경영이라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을 다운받아서 보고 계시겠죠? 그걸 같이 보면서 제 영상을 봐야 됩니다. 제가 또 약간 여담이 또 나오긴 하는데, 이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그 PPT를 띄워놓고 영상으로 좀 제 얼굴도 나오면서 그 수업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직 공부 중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수업은 PPT 띄워놓고 음성 녹음만 한 게 있는데, 또 그 음성 녹음은 좀 또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일부러 그냥 제가 이렇게 영상 나와서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얘기만 들어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교환을 가지고 보면서 제 영상을 같이 시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저번 주하고는 조금 좀 달라진 모습이 있죠. 예. 이발했어요. 이발. 예. 제가 늘 찾아가는 미용실이 있는데, 제 전담 그 헤어 디자이너, 전 그렇게 부릅니다. 블루클럽이에요. 예. 근데 거기 이제 네 분이 계신데 꼭 저는 세 번째에서 깎거든요. 그분에게, 왜냐면 거의 한 달마다 한 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어떻게 깎아주세요, 어떻게 깎아주세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정된 세 번째 자리에만 앉으면 그분이 와서 이렇게 깎습니다. 머리를 해주는데 안 계실 때가 있어요. 거기 안 계실 때 이제 다른 분이 해주시는데 그분이 거기 사장님이라는 얘기도 있고 좀 터프해요. 이렇게 바리깡이라고 그러잖아요. 쫙쫙쫙 깎으면 그냥 자리에 앉으면 한 3분이면 깎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아니나 다를까 앞머리를 그냥 아주 과감하게 쳐버렸습니다. 제가 그냥 끝에만 살짝 탁탁탁 다듬어 달라고 했는데, 자, 아무쪼록 너무 앞에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일단 20분밖에 안 되는데 강의를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경영이란 두 번째 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 첫째 시간에 OT 할 때 얘기했었죠. 이제 그 프레임워크, 그 스포츠 경영학이라는 책에 대한 내용인데 그 앞에 부분입니다. 스포츠에 대한, 오늘 배울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스포츠에 대한 부분과 경영이라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스포츠 경영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그래서 스포츠에 대한 정의, 가치, 특성,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한 요 정도만 하면은 오늘 20분, 25분 강의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경영의 정의, 경영을 보는 관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요. 두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이 양으로는 좀 부족해요. 하지만 개념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포츠 경영이란 뭐냐, 개념과 그 구성을 하는 요소들, 그리고 지도 원리, 주체, 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그 체육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인 걸 같습니다. 한 85%에서 90% 정도. 나머지 또 이제 복수 전공을 하는 친구들이 지금 와서 같이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체육학 학생들은
잘 알고 있죠. 지금 이제 3학년 수업이기도 하죠. 지금 경영이. 예. 그런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이 스포츠 경영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도입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한번 체크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자, 스포츠는 신체 활동이다. 그리고 스포츠는 경쟁이다. 그리고 스포츠는 놀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래서부터 한번 볼게요. 네, 스포츠는 놀이다. 우리 사회학 시간이나 여가 레크레이션 시간 또는 체육 원리 시간에 또는 이와 유사한 어떤 인문사회에 관련된 스포츠 관련 전공 수업 때는 이 스포츠와 놀이와 게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순서가 좀 있어요. 스포츠라는 것과 게임이라는 것과 놀이. 이 부분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스포츠가 게임의 속성을 다 안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스포츠가 놀이에 대한 어떤 속성들을 다 안고 있고, 그리고 또 게임이 놀이에 대한 속성들을 다 안고 있다. 결국은 스포츠가 큰 틀 안에서 게임을 안고 있고 놀이가 있다. 결국은 놀이에서 게임으로, 그리고 게임에서 스포츠로 이렇게 좀 변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놀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유치원 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유치원 4살, 5살, 6살 때, 7살 때까지죠. 대부분 일반적으로 유치원에서 우리가 이제 등원을 해서 체육 활동, 신체 활동 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 유아체육 하는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와서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유치원 선생님께서 진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유아체육을 전공하는 선생님이 왔어요. 유아체육을 전공하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4세반에 풀립반에 들어갔습니다. 4세반 풀립반에 들어가서 이제 신체활동 시간에 이제 조그만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데, 자, 우리 우리가 야구를 해야 되는데 팀을 나눠서 글러브를 착용하고 그다음에 배트를 들고 그다음에 공을 어느 정도 속도로 던져야 되고 날라온 공은 분석을 통해서 어떤 구질의 공인지 또는 타자는 어떤 전력을 가지고서 임해야 되는지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협회가 관여하고 리그가 진행되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냥 선생님 오셔가지고 뭔가 이제 던지기도 하고요. 그냥 휘둘르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떤 야구라는 어떤 그런 놀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이 놀이라는 부분은 조금 낮은 연령대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단순하게 어떤 규칙이라든지 아까 도구 장비라는 것이라든지 어떤 리그가 형성이 된다든지 단체가 있다든지 조직이 있다든지 규칙이 있다든지 규칙에 따른 어떤 경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배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재밌게 그냥 논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놀이라는 것인데, 이 놀이에 대해서도 깊게 얘기하면 다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냥 놀이라는 것은 내가 즐겁고 재밌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가치 얻고자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놀이라고 하는데, 그 놀이에서 게임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어떤 규칙이 생겨요. 경쟁이 생깁니다. 4세반, 5세반, 6세반, 7세반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됐어요. 이건 한 예로 드는 겁니다. 나이에 따라서 올라가는 이제 학교가 틀리니까 그 예를 드는데, 초등학교에 가면요. 어느 순간부터 유치원 때 갖고 놀지 않았던 그런 장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체육 선생님이 또는 어떤 그런 야구형 어떤 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 타자는 쳐야 되고 투수는 던져야 되고 포수는 받아야 되고 저쪽에 1루고 2루고 3루고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야구라는 어떤 놀이에 대한 어떤 규칙, 룰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놀이를 하다가 점수를 내죠. 점수를 내다가
점수가 많은 팀은 이기고 적은 팀은 지고, 이런 어떤, 그러면서 이제 이긴 팀과 진 팀에 대해서 어떤 뭐 벌칙이라고 할 건 없겠지만 어떤 뭐 뭐라 그럴까요? 보상을 주어집니다. 그럼 결국은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그 두 개 팀이 경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이겨야지만 그 보상을 받고, 지게 되면 그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자, 즉, 이 게임이라는 것은 이 재미있게 노는 것에서 출발해서 어느 정도의 규칙과 어떤 정도의 경쟁이 생기면서 승패가 갈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게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단순하게 우리가 가위바위보, 아이고, 가위바위보, 분명하게 이기고 지는 게 생기죠. 이 게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에서 아까 맨 앞에 놀이 얘기했을 때 어떤 리그가 있다든지, 뭐 지금 우리 그 프로스포츠도 지금 다들 그 겨울형 스포츠, 프로스포츠들, 농구, 배구도 다 리그를 다 완성시키지 못하고 중단했죠. 프로축구, 야구도 아직 뭐 시작도 못했고, 많이 기대가 되는데, 하여튼 많이 그 프로스포츠가 올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침체되고 아주 위축이 될, 또는 이 위축됐던 게 다시금 한번 그 종식이 되고 난 다음에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한번 또 그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스포츠는 다시 돌아와서요. 게임에서 스포츠로 가는 단계에서 이 스포츠라는 것은 규칙과 아까 그 다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게임도 포함하고 놀이도 포함하고, 그렇다 보면 게임의 속성과 놀이 속성 다 갖고 있어요. 스포츠는 재밌어야 됩니다. 내가 재밌어서 스포츠를 하는데 재미가 없거나 뭐 노동이 되고 힘들면 스포츠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스포츠에는 재밌으면서 규칙이 있고요. 그렇죠? 경쟁이 있고요. 게임의 속성을 갖고 있죠. 그 다음 스포츠라는 것은 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협회가 있어야 되고, 어떤 제도화된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 속성입니다. 이 외에도 뭐 조금씩 다양한 속성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놀이와 게임과 스포츠에 대한 속성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즉, 스포츠는 재밌고 즐겁고 뭔가가 어떤 유쾌하고 뭐 신이 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면서, 동시에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고 경쟁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어떤 제도화된 틀 안에서 진행이 될 때 그것을 스포츠라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만 했는데 벌써 20분이 다 됐어요. 큰일 났네요. 이거 한 페이지 했는데 한 5분 정도만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5분 정도만. 예. 너무 한 잔만 하고 넘어가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예, 요거 스포츠의 가치 4페이지네요. 요거까지만 할게요. 이런 그 스포츠, 놀이에서 게임에서 스포츠로 진화되면서 이 스포츠가 갖게 되는 어떤 가치가 있는데요. 그 가치를 좀 전에는 재밌어야 되고 신나고 즐거워야 된다라는 것은 뭐 우리 다 같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스포츠에 참여했을 때 내 개인적인 부분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나올 때 개인적인 가치, 그리고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공동체가 같이 하죠. 그러면 사회적인 가치가 생길 것이고, 그 사회가 좀 더 커져서 어떤 국가적인 가치, 세계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1, 2, 3번에 나눠서 개인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 국가적인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의 가치가 어떤 부분들인지 살펴볼게요. 개인적인 가치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밌고 즐겁고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된다. 건강 유지하는 것이라든지, 오락적인 재미라든지, 아니면 친교, 사교, 어떤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것이라든지, 또 어떠한 부분을 내가 달성을 했을 때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개인들이 얻을 수 있는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겠죠. 사람에 따라 각각 그 스포츠에 참여하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얻고자 하는 가치도 다 다양할 것입니다. 예. 각자가 어떤 개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사회적인 가치입니다. 이 사회적인 가치라는 것은 뭐 한 예로 우리가 이제 그런 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아니면 매년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빅 이벤트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로스포츠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프로스포츠 어떤 팀 어떤 그 팬들이라든지 이 어떤 작은 사회라는 어떤 그 조직 안에서 자기들이 뭐 원하는 팀을 응원한다든지 우리 국가를 응원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됨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을 매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2002년 월드컵을 때 태어난 친구들인가요? 그 전에 태어났나요? 2002년, 2020년 그 전이군요. 한 3살? 5살? 그렇습니다.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이렇게 똘똘 뭉치게 돼요. 응원을 하잖아요. 거리 응원전도 하고, 뭐, 대한민국,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 스포츠를 통해서 그 사회가 일시적으로 어떤 통합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게 함에 따라서 어떤 일체감, 동일시되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가적 가치는 그 이상의 것. 우리가 거리 응원전을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놓고 치운다든지, 그렇죠? 또는 뭐 흔히 이렇게 할 때 많이 느끼죠.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뭐 축구 국가대표 국대 그 경기가 있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했을 때보다 국외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겨서 또는 축구를 시작하기 전에 태극기가 올라갈 때, 이 국내에서 보는 태극기와 듣는 애국가와 여러분들도 뭐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국외에서 불러보고 들어보고 보는 태극기의 의미, 애국가의 의미는 되게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아무쪼록 그런 거, 이 스포츠라는 어떤 그 매개체를 통해서 이 국민들의 어떤 자긍심이 고취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이 국가 이미지 제고, 국가 이미지를 높인다는 얘기죠. 제고한다. 우리가 뭐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뭐 그 메달을 색깔을 가지고서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금메달을 많이 따고, 그다음에 뭐 어떤 유명한 선수가 뭐 국위선양을 하는, 뭐 최근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 선수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나 그 외에 다양한 선수들이 있죠. 이럴 때 그 선수 하나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상당히 높이는, 국격을 높이는, 그리고 어떤 그 국가의 이미지를 좀 이렇게 반전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포츠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금요일날 2차 실수업 때는 이 스포츠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서 과연 이 스포츠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25분 정도 진행했는데요. 제가 앞에 한 10분을 너무 많이 떠들었어요. 그 부분은 양해 바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뭐 딱딱한, 뭐 인간이 다 딱딱하지는 않지만 뭐 지식 전달만 하려고 하는 수업이 아니라 비대면 수업이 이제 임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실에서 하듯이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또 혼자서 카메라 앞에서 떠들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조금 더 기법을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환 화면을 보여주면서 제가 교환 화면 속에 쏙 들어가서 수업을 하며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서 보면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금요일 날 2차 시 때 만나겠습니다.